2분 이상 발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항우연에 근무하는 김진환입니다. 제가 겸직으로 항공우주전략연구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산하에 있는 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내용들을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우주 개발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있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구 저궤도에서의 우주 주권을 가장 목표로 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 저궤도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산업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안보 경제 측면에서 우리는 지구 저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면 그것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궤도에서의 우주 주권의 기본은 우주로 보내기 위한 인프라의 유지 관리입니다. 즉 발사장 유지 관리, 누리호 같은 그런 발사체 제작, 시험 설비 유지 관리, 또한 관련 산업체 인력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러한 인력 과지, 인력 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 모든 것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프라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발사를 해서 위성을 올려야 되는 시스템을 항상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대통령님께서 누리호 매년 발사를 승인하신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특별한 회의체에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정기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략 자산을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결정되어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주에서 지금 국책과제 중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면 KPS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형 GPS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고요. 이 KPS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곳으로 뻗어갈지 모르는 경제가 아마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치와 자세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간과 이런 데이터를 뿌려줄 때 산업체에서 레졸루션이 굉장히 정확한 1m 이내급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걸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를 좀 예측하고 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연구소와 군은 물론이고 그리고 산업체에도 이런 거를 주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2035년에 KPS가 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응용해서 경제성이나 안보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데 이 전략 자산에 관한 법률 규정은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진 예를 들면 현재 전략 자산, 예를 들면 잠재적 전략 자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낼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정기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GPS, KPS 이거는 우리의 소위 지금은 전략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유일하죠. 전략 자산에 관한 거는 이게 전략 기술로 분류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은. 그거는 정부 측에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5년에 완성을 예정으로 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누리호도 사실은 1.5톤을 실어날 수 있는데 더 많은 활용도를 미리 준비했다면 더 많은 위성을 산업체에서 올리고 했을 수 있을 텐데 네.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좋은 제안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바로 옆에 계신 김종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대표 김종출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 관심과 열정에 대해서 우주 항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꼭 해야 될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던 사항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앵커 기업인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KT-1이라든지 T-50 훈련기, 그리고 FA-50, KF-21 전투기, 이런 고정익 항공기, 그리고 수리온, 미루온 이런 회전익 항공기, 그리고 425 위성이나 차기 중형 국토 위성을 포함해서 항공기와 위성, 많은 분야에서 전체 설계부터 개발, 생산, MRO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항공산업은 여전히 군수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거의 갇혀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군수 대 민수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이 민수 3이조차도 실제로는 정부가 무기 체계를 해외에서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확보해준 그런 물량으로서 민항기 기체나 날개 부품 이런 부분을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에 수주받아서 납품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분은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 부분은 이제 노력하기에 따라서 한계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항공산업이 글로벌 인류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 항공산업 육성 전략 중에서 차세대 민항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추진되지는 못했는데 중형급 수준의 민항기를 개발하는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항공 강국 이런 나라들과 같이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서 추진하면은 개발비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관련 부처 같이 그리고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팀 코리아 계획을 금년 내에 빠르게 출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민간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형식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운항 인프라를 갖추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미래 모빌리티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 생활에서 항공 이동이 생활화돼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헬리콥터나 이런 걸 좀 대기업에서 살라고 그래도 기업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사기가 어렵다, 주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나 공무원들이 먼저 좀 헬기를 타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서 벽지라든지 상간, 오지 이런 쪽은 헬기로 이동하면은 20-30분은 갑니다. 근데 차나 그다음에 선박을 이동하면은 거의 3시간, 4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인 기업과 공무원들이 이런 쪽 항공, 운송, 이동 수단을 생활화하면은 미래 모빌리티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세대 중형 민항기 국제 공동 개발 팀 구성은 이건 정말 해볼 만하겠던데. 이거 기획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제가 외국 정상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국 기술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서 공동 개발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에 국가하고 했던 KF-21은 좀 중간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실패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주 항공 강국들하고는 쉽게 국제 공동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의 그 강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하고 협력하면 쉽게 될 걸로 봅니다. 네, 또.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옆에 계신 김수종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옆자리라서 제 순서일 것 같아서 손을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대표이사 김수종입니다. 저희 이노스페이스는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과 작년에 브라질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빛 발사체를 발사했었고,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님 방문 시 대통령님께서 양국 우주 분야 협력 사례로 거론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었습니다. 아쉽게 작년에는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올해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의제인 우주항공산업 육성 부문에서도 특히 벤처 혁신 기업들의 지원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이런 파괴적 혁신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을 이루는 방법은 기술을 이해하는 창업자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주산업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주 분야 예산 중 대부분을 장기 대형 국책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고, 이런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은 스케일업 투자가 부족하고 벤처기업이 데스밸리를 건너기까지 장기 인내자본 역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고,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개된 그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주 목적 투자 대상, 즉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우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국민성장 펀드에서도 투자 기회를 갖는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X가 이런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발사를 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를 다수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현재 법규상 1년에 한 번 발사하기도 힘든 그런 발사 허가 제도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사를 하려면 180일 전에 발사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발사 허가를 받기 위해서 3차례에서 4차례에 걸친 발사 허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결국 우주 고속도로인 발사체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우주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사체 기업으로서 상업 발사를 통해 국가 우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발표됐지만 남해안 벨트에 해당하는 전남 고흥 지역에 구축되고 있는 민간 발사장, 또 국가산단 이런 것들이 조기에 구축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발사,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사를 하려고 해도 인허가 기간 때문에 근 1년씩 걸린다. 의사결정하고 실제 발사하는데. 근데 이거 사실은 너무 긴 것 같긴 한데, 이게 심사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1회 발사할 때 이제 발사 여러 가지 안전부터 해서 기본적인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낙하물 때문에 지상에 피해가 생길까 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발사체 안전도부터 여러 검증해야 될 게 많은데, 앞으로 다회 발사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 이제 성공한 발사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확 줄여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을 얼마 전에 개정을 해서 5년 이내에는 일괄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을 했고 시행령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국내에서 발사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5년간에 있어서는 그럼 얼마 정도면 돼요? 지금 보니까 뭐 180일 더하기 3, 4개월 막 이래 하면 1년 된다는데
그걸 얼마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저기 앞으로 잘하겠다, 뭐 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 다 좋은데 딱 뭐 현장에서야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일단 인원스페이스는 국내에서 발사 허가 신청을 아직 하지를 않았고요. 아니, 얼마 다만 정도 목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이라도 한 절반 정도를 줄여. 절반까지 되겠어요. 6개월 걸리면 안 되지. 예, 일단 대통령- 최대한 예.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기 뭐 지금도 판단이 잘 안 설 수는 있는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라면 않는다면 최소한으로 당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수요처도 빨리빨리 발굴하고, 다른 데 가면 일주일 만에 결정해 주는데 우리 주문하면 일주일 만에 빠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근데 여기는 서너 달 걸리고 하면 내가 민간 수요자라도 여기 안 하고 딴 데다 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 부분은 초도 발사에는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지금은 매 회당 발사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네, 그럼 많이 개선했는데 잘 안 되면 다시 얘기하십시오. 초도 발사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발사의 경우에는 네.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사실 행정 편의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민간의 기회를 뺏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첨단 분야는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거죠. 그 방향을 잘 감안해가지고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